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하기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속 재산의 분배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남에 따른 슬픔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이 많다 보면 슬픔보다는 탐욕이 더 앞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재산가 집안에서는 상속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통해 사전에 교통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도 그냥 구두로 남기면 안 되고 법적인 절차에 맞추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면 법정 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과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룰이 있어도 상속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속 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그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 증서,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그냥 마음대로 작성하는 건 아니고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필 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수하고 날인해야 하는데 연월일이나 주소, 날인 등이 빠지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석시켜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주어진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결국 상속인 간의 분쟁을 더욱 촉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언의 방식은 민법 제1065조부터 1071조까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유언의 방식 중에서 통상 자필 증서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유언 방식이 결국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고 있으므로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남길 때는 상속인의 그 유류분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유언을 하게는 하고 있으나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권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지분의 3분의 1이 되는데 이러한 유류권 행사는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과 3순위인 형제자매는 유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한 유언을 남길 때 이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수는 없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최소한 유류분을 남겨주어야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류분을 고려하고 산정하는 것도 그 기초가액을 산출해내는 것에 상속재산과 증여재산가액 그리고 채무액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분쟁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돈 많은 재산가 아니면 유언장을 통해 상속하는 것은 별로 고려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유언 없이 이렇게 망자가 돌아가시면 황망하게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관련되는 것이다 보니 협의 분할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거나 사전에 징의한 재산이 있거나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여서
원활한 그 협의 분할을 저해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의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100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법이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므로 사례를 들어서 법정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 A가 배우자 B와 자녀 둘 C와 D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남긴 유산은 한 6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녀 C는 피상속인 A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C는 배우자 E와 그리고 자녀 F를 남기고 떠났을 경우, 이를 가정한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데, 법정 상속 지분에서 직계비속은 1이고 배우자는 1.5입니다. 그리고 C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C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 상속을 하게 되어서 C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 1을 가지고 다시 1.5와 1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룰에 의해 가지고 법정 상속을 계산해 보면 배우자 B는 6.5 곱하기 1.5 나누기 3.5 해서 약 2억 7,900만 원이고, 자녀 D는 6.5 곱하기 1.0 나누기 3.5 하면 약 1억 8,600만 원입니다. 사망한 자녀 C의 상속 금액은 D와 마찬가지로 1.86억인데, 이는 대습 상속되므로 C의 배우자 E는 C의 법정 상속분 약 1억 8,600만 원 곱하기 1.5 나누기 2.5 하면 약 그 1억 1,100만 원 정도가 되고, C의 자녀 F는 C의 법정 상속분 약 1억 8,600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2.5 하면 약 그 7,4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얼핏 보면 간단한 산식에 의해서 단순하게 잘 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상속 재산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많이 복잡하고, 법정 상속 지분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이 몇 억 정도 되면 뭐 그런대로 잘 협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재산이 몇십억, 몇백억 이상이 되면 유언장이나 재산 분할 협의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법정으로 가게 되면 기준은 법정 상속 지분에 의하지만 그 전에 교통 정리를 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제대로 알고 중심을 잡아야 상속을 제대로 받고 상속세를 제대로 내므로써 가족 간의 우애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전 증여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상속은 증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상속을 받으면 상관없지만 부동산 등을 상속받으면 양도소득세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연계해서 상속은 봐야 합니다. 다음 시간 매우 중요하니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딩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긴밀한 소통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